이번 시간에는 순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순열이란 말은 이제 원래 이제 영어였으니까 퍼뮤테이션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퍼뮤테이션에서 머리 글자 대문자 P를 따서 이제 순열을 대문자 P로 표현할 거거든요. 근데 순열과 이제 뒤에서 배우는 조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합의 법칙과 고비 법칙의 차이를 구분했듯이 순열과 조합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순열이란 뜻은 뭐냐면 퍼뮤테이션, 뽑아서 나열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n개에서 알게는 이제 생략하고요. 뽑아서 나열하는 것까지예요. 나열. 뽑아서 뽑는 거에 멈추지 않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순열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조합은 다르냐? 달라요.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뽑기만 해요. 그런 차이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순열을 배울 건데 뽑아서 나열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뽑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의 개수, 그리고 뽑는 개수, 즉, 나열하는 개수, 이거를 보통 이제 n개에서 r개를 뽑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래 첨자를 사용할 건데, 대문자 P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대상,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대상, 전체의 개수, 그리고 오른쪽 첨자에는 뽑는 개수, R개, NPR로 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NPR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겁니다. 그냥 나열할 때는 R개를 나열하겠죠. 그죠? R개를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PR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자. 경우의 수에서도 이제 순열과 조합에서 새로운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호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쓰고 암기해야 돼요. 순열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합니다. 순열은 뽑아서 나열하는 것입니다. 뽑아서 나열하는 거. 그래서 순열은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의 경우에 순서가 있느냐? 순서가 있다. 오케이. 순서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뒤에서 배울 조합은 순서가 없나요? 맞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순서의 유무로 순열과 조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톡을 한번 볼까요? 이어달리기에는 일정한 구간을 4명이 한 주가 되어 차례대로 패턴을 주고받으면서 달리는 육상 경기입니다. 어느 반에서 400m 이어달리기 출전한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대표로 선발했대요. 4명의 선수 중 첫 번째 주자를 정하는 경우의 수. 한번 써봐요. 4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잖아요. 뭐 그럼 당연히 얘는 4명 중에 한 명이니까 4가지가 되겠죠. 4명의 선수 중에서 첫 번째 주자 와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자를 차례대로 정하는 차례대로란 말이 나왔네요. 이건 대표적인 고배 법칙이죠. 첫 번째 주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4가지 곱하기 두 번째 주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주자를 뺀 나머지 3가지 이렇게 고비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제 트리 구조 형태로 일일이 다 그려서 개수를 확인할 수도 있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주자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B, C, D 4명의 주자를 A, B, C, D를 했을 때 그런데 두 번째 주자는 첫 번째 주자를 선택한 띈 학생을 빼고 나머지 3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주자는 첫 번째 주자의 각각에 대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주자를 뺀
자, 첫 번째 주자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4이고요. 두 번째 주자는 그 각각에 대하여 두 번째 주자.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자가 A면 그 각각에 대해서니까 A에 대해서 BCD, B에 대해서 ACD, C에 대해서 ABD, 그 다음에 D에 대해서 ABC. 총 4 곱하기 3이 되는데 모두가 다른 경우예요. 모두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를 선택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BA를 선택하는 경우일 수 이게 서로 다릅니다. 그죠? 먼저 순서가 있어요. A, B는 첫 번째 주자가 A고 두 번째 주자가 B죠. 반면에 BA는 첫 번째 주자가 B고 두 번째 주자가 A입니다. 달라요. 오케이? 서로 다르다. 즉 순서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4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순열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상이 있습니다. 왜냐면 뽑아서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때 r개를 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은 일단은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 r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는 이제 r이 0이어도 상관없어요. 안 뽑아도 상관없어요. np0도 우리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할 겁니다. 순열. 순열은 퍼미테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호로 위의 내용을 기호로 npr로 씁니다. 보통 이제 아래 첨자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퍼미테이션과 컨비네이션에서처럼 이렇게 앞에 보통 뒤쪽에다가 첨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앞에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NPR로 읽어도 되고요. N 퍼미테이션 R 또는 N 순열 R로 읽어도 됩니다. 보통은 편의상 NPR로 읽어요. N 퍼미테이션 R로 읽어도 되고요.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순열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일반화된 식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일반화된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고 그랬어요. 이 정의에 맞게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고비 법칙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r번째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n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n가지입니다. 그죠? n가지. 근데 뽑은 걸 또 뽑을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뽑는 경우의 수는 n-1가지, 세 번째는 n-2가지고요. r번째, 이게 좀 헷갈리죠? r번째는 자 보세요. 두 번째가 하나 적은 1을 빼고 세 번째는 2를 빼죠. 그럼 r번째는 r-1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빼기 r-1 하면 n-r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경우의 수를 세야 되잖아요. 첫 번째도 뽑고 그리고 두 번째도 뽑는 거예요. 고비 법칙이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n개에서 r개를 뽑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도 뽑고 그리고 두 번째도 뽑고 이렇게 뽑는 거죠. 그리고죠. 또는 첫 번째부터 r번째까지 차례대로, 그죠? 차례대로잖아요. 차례대로. 그리고 첫 번째부터 r번째까지 모두, 그죠? 자, 그리고예요. 그리고 모두 뽑는 겁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다 말이 되죠. 그죠? 차례대로. 얘는 고비 법칙이구나.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한다. NPR은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모두 곱합니다. r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개, NPR. 자, 그래서 여기 볼까요? 순열의 수.
정의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서로 다른 랭기에서 알기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NPR이라고 하고요. n부터 차례대로 R개 일씩 적어지면서 R개의 곱이에요. 예를 들어서 OP3라고 한다면 5개에서 일씩 작아지면서 3개까지 곱이 되겠죠. 그러면 5, 4, 3이 되겠죠. 그래서 일씩 작아지니까 OP3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문제 1번을 풀어보자. 자, 한번 식을 그대로 한번 써봐요. 위에 정의대로 식을 한번 그대로 써보자. 준타가 이해되죠?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얼을 설명을 하고 일반화된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자. 자, 우변을 아까 만든 공식에 의해서 전개.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이거를 이런 증명 문제를 많이 해봐야지 돼.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거죠. 어때? 준태가 성공했나요? 오케이. 어디 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예제 2번을 볼까요?
자, 예제 2번 4개의 숫자 0, 1, 2, 3이에요. 0, 1, 2, 3. 서로 다른 3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0이 들어가게 되면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00의 자리에는 0을 쓸 수가 없어요. 100의 자리에는 0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모칸을 자, 3개를 그려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칸을 그려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그리고 여기 100의 자리라고 쓰고요. 10의 자리라고 쓰고요. 1의 자리라고 씁니다. 그럼 0, 1, 2, 3에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3. 만약에 100의 자리에 2가 왔어. 그럼 2는 또 쓸 수 없죠. 그럼 2를 제외하고 0, 1, 3,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10의 자리에 0이 왔어.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걸 곱할 거냐 더할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곱해야 돼요. 왜냐면 100의 자리도 쓰고 10의 자리도 쓰고 1의 자리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세 자리가 됩니다. 모두 써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0의 자리 공용수 3개 3을 한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뭐 나머지 수 중에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p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보자. 이번에는 이제 0이 없네요. 1부터 5까지 한 번씩만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1번 짝수의 개수. 그러면 짝수면은 1의 자리가 중요하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 4. 그러니까 2인 경우와 4인 경우 나눠서 하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짝수의 경우에 1의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2가 오는 경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2를 제외한 1, 3, 4, 5 4개를 1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면 4개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4 팩토리얼. 그죠? 그러니까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에 4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짝수는 2 또는 4가 되잖아요. 그래서 4 팩토리얼 곱하기 2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2번도 마저 해볼까요? 3만보다 큰 수의 개수입니다. 3만보다 큰 수. 자, 이때는 제일 왼쪽 자릿수에 올 수 있는 수를 따지면 돼요. 제일 왼쪽 자릿수에 올 수 있는 수. 그러면 1, 10, 100, 1000만 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를 따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또는 만의 자릿수는 3가지가 되겠죠. 3 또는 4 또는 5. 그죠? 3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자릿수는 뭐 어떤 수가 오든 간에 일단 3만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수 4개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4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렇게 3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제 3번 프렌드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이 프렌드가 이게 같은 알파벳이 없죠. 6개의 문자를 1열로 나열할 때입니다. 첫 번째는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인데요.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 줘 보세요. 자, 그러면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인데요. 모음은 I와 E가 있잖아요. 그죠? I와 E를 양 끝에 놓는 경우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이 칸을 위치를 그림을 그려주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 여기 글자들이 오는 위치를 둘, 넷, 6개니까 동그라미를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 거예요. 6개. 이런 식으로다가. 그럼 양 끝에 i와 2가 오면 되겠죠. 이 순서 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2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음 4개를 요 사이에 4자리에 세우면 되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i와 2를 세우는 2팩토리얼 곱하기 자음 4개를 1로 세우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이렇게 자릿수를 동그라미로 나타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모음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서로 이웃은 한 문자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i와 2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i와 2를 동그라미로 묶어주세요. 얘를 한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f, r, 그 다음에 n, t 그러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팩토리얼이 되겠고 그 다음에 i와 2도 이 안에서 순서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자. 허브 농장에서 서로 다른 로즈메리 화분 3개와 라벤더 화분 4개를 일렬로 나열한답니다. 오케이. 이럴 때 로즈메리 화분을 양 끝에 놓는 경우의 수. 자, 한번 써봐요. 노트에다가. 로즈메리 화분을 양 끝에 놓는 경우의 수. 자, 이번에도 이렇게 동그라미 7개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끝 로즈메리를 놓는 곳에 양끝이 되니까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로즈메리 양끝에 놓일 로즈메리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p2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5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자, 식만 쓰고 계산한 나머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로즈메리와 라벤더 화분을 번갈아 놓는 경우인데요. 번갈아 놓는 경우. 그러면 맨 처음에는 라벤더를 놓고 그 다음에 로즈메리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라벤더 사이에 로즈메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구분을 해줘봐요. 이렇게. 자, 라벤더가 개수가 많으니까 라벤더를 빨간색 동그라미로 놓고요. 2, 셋, 넷. 그 사이에다가 파란색으로 로즈메리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놓으면 아니 뭐 로즈메리를 일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라벤더를 4개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로즈메리 세우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라벤더 4개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을 볼게요. 서로 다른 잡지 3권, 소설책 2권, 시집 2권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책끼리 서로 이웃하도록인데요. 이웃하면 한 권으로 묶는 겁니다. 이웃하도록이라고 한다면 한 묶음으로 두는 거예요.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인데 서로 다른 잡지 3권을 한 권 이렇게 잡지를 빨간색 자 이거 좀 넓게 해서 잡지를 빨간색 소설책을 파란색 그 다음에 시집을 보라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한 권씩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볼까요? 얘는 잡지 3권, 소설책 2권, 시집 2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은 3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잡지 3권 사이에서도 일렬로 나열할 수 있죠.
3팩토리얼 곱하기 소설 두 권 사이에서도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2팩토리얼 시집 두 권 사이에서도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2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쓰고 나서 계산은 나중에 천천히 하면 돼요.